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및 손실,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압 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변압기를 그려보면 이제 2차 측에서의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변압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라고 보면, 자, 변압기 2차 측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우리가 E2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측에 부하를 한번 있을 때, 부하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부하의 단자 전압을, 부하가 있을 때의 전압, VN이다 라고 쓰도록 하고, 이 변압기 2차 측의 권선의 저항과 권선의 리액턴스가 존재를 하겠죠. 권선의 저항 R2, 권선의 리액턴스 X2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2차 전류인 I2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자,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을 전격 전압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백분율로 한 것이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전격 전압은, 자, 부하가 있을 시에 부하의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인 거고,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없을 때의 단자 전압입니다. 그때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은 아이디얼 할 때 유기 기전력과 동일하게 됩니다. E2와 같게 되더라 이거죠. 여기에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과 같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것을 벡터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에 대한 역률과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면, 자, 먼저 이 E2라고 하는 전압은, 자, 전격 전압 VN에 더하기 전압 강하 E만큼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전압 강하 E를 구해서 전압 변동률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E2, VN, 전압 강하 E는 다 뭡니까? 벡터적인 합입니다. 그럼 벡터적인 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자, 먼저 VN에 대한 벡터가 이러한 벡터다라고 했을 때, 자, 코사인 세타, 역률이 지상이다라고 보도록 하죠.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보다 전류가 세타만큼 느린 것을 뜻합니다. 자, I2에 대한 벡터를 이러한 벡터라고 보도록 하죠. 세타만큼. 자, 그렇다면,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뭡니까? I2, IR. I2, R2. I2, R2죠. 근데 여기에 전류와 VR, R에 걸리는 전압은 동상입니다. 그래서 전류와 동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I2, R2. 그쵸? 자, 그 다음에 X에 걸리는 전압 I2, X2는, 자, L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전류보다 위상이 90도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벡터. 이것이 I2, X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E2라고 하는 것은 V 더하기 이 2라고 하는 게 I2, R2 플러스 I2, X2죠. 당연히 벡터적인 거죠. 그죠? 벡터적인 거. 자, 요 세 개를 더한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E2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E2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자,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면 여기서 요만큼이 세타죠. 그죠?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I2 R2 코사인 세타. 그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세타면 바로 여기가 세타입니다. 사인이 되겠다. 그죠? I x2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입니다. 그죠?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것의 제곱은 요것의 제곱 더하기 요것의 제곱입니다. 그죠? 자, 편의상 요것을 그냥 제가 뭐 A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자, 그럼 이 두 제곱은 Vn 플러스 I2R2 코사인 세타 플러스 I2X2 사인 세타 그쵸? 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A라고 하는 값이 이 값에 비해 무한히 작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2는 Vn 플러스 I2 R2 코사인 세타 플러스 I2 X2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식을 통해서 E2 Vn 요만큼이 이제 전압강화가 되는 거죠. 즉 요것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강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Vn 분의 E2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입니다.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n분의 자, E2에서 Vn을 빼면 자, 여기에서 이게 E2지 않습니까? 여기서 Vn 빼면 뭐만 남습니까? 요거만 남죠. 그죠? I2 R2 코사인 세타 플러스 I2 X2 사인 세타 곱하기 100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VIR2 Vn I2R2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요 R에 걸리는 전압에 대한 Vn에 대한 IR에서 R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곱하기 100 먼저 100부터 하겠다 이겁니다. 요것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자, 두 번째 거 Vn I2X2 그쵸? 곱하기 100에 대한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고 이건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죠. 얘는 뭐예요? 퍼센트 저항이고 이거는 퍼센트 리액턴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는 P라고 쓰고 이것을 우리는 Q라고 쓰자 이거죠. 자, 이때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뭐가 된다?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단위가 퍼센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하가 지상부하일 때, 즉 역률이 전류가 느린 지상일 때의 입실로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되고, 자,
자, 역률이 진상 역률일 때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P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Q 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래서 지상일 때는 여러분들 여기가 뭐다? 플러스이고 진상일 때는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일 때에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되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1이란 얘기는 바로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자, P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P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VN분의 그렇죠? I2 R2 곱하기 100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1이란 얘기예요. 그죠?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편의상 아래에다가도 IN을 곱하고 그죠? 위에다가도 제가 IN을 한번 곱해보면 I2가 되겠죠. 2차측 전력 I2 여기도 I2. 자, 그럼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VN IN 분의 그죠? I2 그죠? 2차측 그죠? I2의 제곱 R2 그죠? 곱하기 100. 아, 그 얘기는 뭐냐? 자, 2차측 전격 용량인 거죠. V 곱하기 I 분의 저항 여기에서 생기는 전력이지 않습니까? R2 I 제곱 R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I 제곱 R 저항에서 생기는 전력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선을 얘기하는 거죠. BC 곱하기 100 이거 뭐다? 동선이다 이거 동선 이건 뭐다? 변압 전격 용량이다 그죠? 전격 용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동선을 주어지고 변압기 전격 용량이 얼마이다. 동선은 얼마인데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입니다. 최대 변압 변동률. 최대 전압 변동률. 최대 전압 변동률 입실론은 입실론 맥스가 되겠죠. 맥스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입니다. 자, QP가 뭡니까? 퍼센트 저항. Q는 퍼센트 리액탄스. 뭐랑 같습니까? 임피던스랑 같죠. 그죠? 임피던스랑 같다. 자, 이때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 역률 코사인 세타는 바로 뭡니까?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이거는 뭡니까?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분의 바로 P가 된다. 그래서 최대 전압 변동률과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 역률을 구하는 공식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변압기 전격입니다. 변압기 전격. 이 변압기 전격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변압기가 안전하게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격을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변압기 전격. 그러니까 즉 변압기가 안전하게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압, 전류, 주파수 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변압기 전격은 이 변압기의 명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판에 명시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변압기 전격 용량은 자, 변압기 전격 용량은 2차 전격 전압 2차 전격 전압 곱하기 2차 전격 전류입니다.
2차 전격 전압 곱하기 2차 전격 전류가 된다. 이때 이 전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 단위로 피상 전력으로 나타냅니다. 피상 전력으로 나타낸다. 피상 전력의 단위는 뭐 VA라든가 또는 뭐 KVA라든가 또는 메가 VA라든가 이러한 피상 전력으로 나타내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전격 용량에서 이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격 용량 하에서, 그죠? 전격 용량 하에서, 그죠? 단자 전압, 2차 측 단자 전압. 2차 측 단자 전압을 우리가 2차 전격 전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2차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전격 용량 하에서. 전격 용량 하에서. 그쵸? 그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2차 측 전류. 즉, 전격 용량을 이 전격 전압으로 나눈 값이 이제 2차 전격 전류가 되겠다. 자, 그러면 1차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전격 전압을 건수비를 곱한 것이고 1차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것은 2차 전격 전류에서 건수비를 나눈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변압기의 전격은 뭐가 어디가 2차 측이다 이거예요. 2차 측. 자, 그러면 어디가 1차 측이고 어디가 2차 측인지를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변압기의 1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 공급 측을 우리는 1차 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압기 2차 측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하 측을 우리는 2차 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압기의 전격을 얘기할 때는 1차 측 기준이 아니라 다 뭐다? 2차 측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혼동 안 하고 틀림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격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변압기의 손실, 그 다음에 효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변압기의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것이 있느냐? 손실을 우리는 이제 PL이다라고 쓰죠. 변압기의 손실 PL. 자, 변압기 손실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하와 상관없는 무부하손. 그 다음에 부하와 관계 있는 부하손. 그러니까 즉 부하의 변화에 따라 손실이 변화하는 그런 소를 우리가 부하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부하손은 부하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정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부하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에 따라 손실이 변화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가변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하손의 무부하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철손입니다. 철손. 철손. 그 다음에 뭐 구리손, 그죠? 표유부하손. 그 다음에 표유 무부하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 외에 그냥 기타 손실 이렇게 보도록 하죠. 기타 손실. 자, 그 다음에 이 철손에서 또 나누게 되면 히스테리시스손. 그죠? 그 다음에 와류손. 이 있더라.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철손. 철에서 생기는 손실. 자, 부하손에서는 바로 공손,
구리에서 생기는 손실. 그 다음에 표유부하손. 표유부하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기타 손실을 표유부하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여기서는 동손이 중요하겠더라. 부하에 따라 구리에서 생기는 손실. 이때 동손은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에 비례. 우리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m이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 전부와 동손. 전부와 동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변압기가 100kVA 변압기라면 100kVA 용량을 풀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동손은 우리가 전부와 동손이다라고 합니다. 전부와 동손은 우리는 PC라고 하죠. PC. 이때 동손은 M제곱 PC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kVA에 풀가동할 때 전부와 동손이 예를 들어 100W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변압기를 50 kVA만큼만 운전한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얘가 몇 배가 됐습니까? 2분의 1배. 그러니까 부하율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M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몇 배가 되냐면 M 제곱배인 4분의 1배가 돼서 손실이 25W가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구리에서 생기는 손실은 뭡니까? I 제곱 R입니다. 그쵸? 전류가 반으로 되면 그거의 제곱배가 되니까 2분의 1배에서 4분의 1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동손은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철소는 우리가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 PI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 와전류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쪽에 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 자,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 그 다음에 와류손이 있다. 와류손이 있다. 자, 이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도 얘기했지만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고, 이때 그 중에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철심이, 우리 변압기에 철심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철심이 자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 값이 pH는 K의 F의 BM 제곱입니다. F는 주파수고 BM은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와류손은 철심에서 발생하는 회전환절, 전류와 철심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뜻합니다. 그죠? 철심에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거기에 그 자속을 방해하기 위한 와전류, 회전하는 전류가 발생한다. 그 전류와 철심에 있는 저항에, 즉 철심의 저항에 와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자, 이때 와전류는 P는
K의 F의 제곱, BM 제곱입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식만을 놓고 보면, 이 히스테리시스 소는 주파수에 비례하고요. 와전류소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무엇이다 라고 알 수 있냐면, 주파수가 증가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철손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겁니다. 왜? 얘는 주파수에 비례하고 얘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철손도 증가하더라. 근데 이렇게 문제를 안 내더라 이거죠. 자, 언제? 전압이 일정할 때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전압이 일정할 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전압이 일정할 때 우리 변압기에서 유기기전력 E는 4.44 F N 파이 M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4.44 N 그쵸? F BM 곱하기 면적 A가 되겠죠. 그럼 잘 보시면 변압기에서 권선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철심의 면적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요 F 곱하기 BM의 값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압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F 곱하기 BM의 값이 일정하다 이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테리시스 손에서 자 PH는 K의 F의 BM 제곱입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K의 F의 제곱 BM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F 하나 없애면은 FBM 제곱이 되니까. 아, 그럼 이것은 K의 F의, 자, FB를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라고 쓸 수 있죠. 2의 제곱. 그렇지 않습니까? F 곱하기 B가 2다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2다. 아,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아, 이 히스테리시스 소는 주파수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와전류손 P2라고 하는 것은 다시 F의 제곱 T의 제곱 이거 잘못 썼네요. 그죠? 와전류손 K의 맞게 썼네요. 그죠? 맞게 썼는데 요거 빠졌네. T의 제곱 F의 제곱 BM 제곱 맞게는 썼네요. 그죠? 자, 와전류소는 K의 T의 제곱, F의 제곱, E의 제곱. 그죠? 요거 다시 쓰게 되면 K의 T의 제곱, E가 아니라 BM이죠. F 곱하기 BM이 2지 않습니까? 그죠? 2의 제곱. 자, 여기 주파수라고 하는 문자는 없어요. 그쵸? 따라서 얘는 주파수와 어떻다? 무관하더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주파수와 무관하고 얘는 주파수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주파수가 증가하면 철소는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다?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쵸? 이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린 동손이 뭔지 철손이 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철손과 동손을 어떻게 구하느냐? 철손은 어떻게 구하고 동손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철손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란다? 무부하 시험을 합니다. 무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을 합니다. 무부하 시험은 2차 측을 개방하고. 자, 그러면 기존 전 시간에 배웠던 변압기 등가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등가회로를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V1 의 전압을 가했고, 자, 여기는 R1, 여기는 R2, R2가 아니라 X2, 여기 X1, 여기는 R1, 여기는 R2, X2. 근데 여기 뭐 곱해야 됩니까? A의 제곱. 여기도 A의 제곱. 자, 2차 측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 놓고서 이 변압기 등가 회로에서 자, 변압기에 자, 고압 측에는 자, 한쪽은 저압이고 한쪽은 고압입니다. 우리는 고압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전압이 낮은 쪽, 그러니까 건수비가 작은 쪽, 건선이 덜 감겨 있는 쪽, 여기를 고압에다 놓고서 여기에 전압을 여기는 전압을 가변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그때 요 전압과 요 전압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전압이 그죠? 정격이 됐을 때 정격 전압이 됐을 때 자, 여기에서 바로 여기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죠? 여기에는 전압이 걸리겠죠, 이렇게.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전력계죠, 여기 전력계. 전력계. 유효 전력계. 정확히 얘기하면 유효 전력계입니다. 자, 유효 전력계에서 나타내는 값이, 즉 2차 측을 개방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전혀 없겠고요. 어디에만? 여기에만 I0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는 I라는 애가 흐를 것이고, 여기는 I파이라는 애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무효 전력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유효 전력이 되기 때문에 이 유효 전력계에서 나타내는 것은 다 뭡니까? 요거에 대한 전력입니다. 즉 유효 전력계에서 나타내는 것은 여기에 전력인 철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철손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죠? 철손을 구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이 무부하 시험은 어떻게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차 측을, 즉 고압 측을 개방을 하고 저압 측의 전압을 상승시켜서 이 2차 측에 또는 1차 측, 어차피 권선수를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압이 정격 전압이 되었을 때 여기 전력계가 지시하는 것이 뭐다? 철손일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전류계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다 뭡니까? 요거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여자 전류를 구할 수 있더라. 그쵸? 여자 전류를. 자, 그러면 자,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을 통해서 내가 철손 구할 수 있고요. 여자 전류 구할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 있는 전압을 알고 여기 있는 전류를 알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뭘 알 수 있습니까? Y를 알 수 있죠. 왜? Y는 I0 V1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도 알 수 있다? 바로 여자 어드미턴스도 알 수 있다. 그렇죠? 여자 어드미턴스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무브화 시험, 개방 시험, 철손,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를 알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단락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시험. 자, 단락 시험을 보시게 되면 자, 저 회로는 동일합니다. 자, 동일한데 자, 또 얘기를 해보면 자, 1차 측의 코일 2차 측의 코일.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단락이다라고 했습니다. 단락이면 요 2차 측을 요렇게 단락시킨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락이 되면 여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는 엄청 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전압이 조금만 높아도 단락 전류는 엄청 크게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고압, 여기는 저압 측에 전압을 가합니다. V를 가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예를 들어 건수비가 100대 1이면 여기에 100V를 가해도 여기는 1V이기 때문에 여기 IS 값은 작게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100V를 가해도. 그렇죠? 작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여기는 고압, 여기는 저압을 해놓고 여기에 단락 전류가 2차 전격 전류와 같게 됐을 때 그럼 여기 이제 단락했으니까 이 회로는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같게 되었을 때, 자, 여기에서는 회로를 당연히 전류, 전압. 자, 여기서 유효 전력계가 됩니다. 여기는 유효 전력계. 자, 여기에 전압계를 달아놓습니다. 전압계. 자, 이때 이 유효 전력계에서 측정되는, 즉 전력계에서 측정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철손. 자, 여기를 단락시켜 놓으면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바로 이렇게도 흐르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유효 전력계에서 측정되는 것은 이 임피던스의 저항, 임피던스 권선에 발생하는 전력, 즉 동손, 즉 이 전력계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동손 플러스 당연히 여기에서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철손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00대 1입니다. 여기 100V 가해보면 여기는 1V. 그죠? 자, 만약에 여기가 전격 전류가 1A다라고 해보면 여기에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01A. 그쵸? 근데 이것은 1차 측에 있는 애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어때요? I0라고 하는 값이 내가 여기를 단락시켜 놓고 이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가 되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아주 미미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생되는 철소는 아주 어떻다? 미미하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뭐 할 수 있을 만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즉, 여기 이때 단락시험 시 이 값과 개방시험, 무부하시험 시 유효전력은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요 값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측정되는 이 유효전력은 다 그냥 동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전압계가 측정하는 거, 즉 뭐 여기에 전압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전압은 여기에 전압이랑도 같고 바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는 뭡니까? 바로 변압기의 임피던스죠. 그래서 전압계가 지시하는 것은 뭐다? 전압계가 지시하는 것은 뭐다? 바로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그래서 변압기의 내부 임피던스 전압. 내부 임피던스 전압이 되겠더라. 자, 그럼 이 단락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손 그리고 임피던스 전압, 즉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전압을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내가 뭐를 하면 저항 시험을 하면 저항 측정을 하게 되면 내가 저항을 알고 내가 임피던스를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리액턴스를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 내가 여자 전류 및 여자 어드미턴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압기 등가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까도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저항 측정 시험을 하면 등가 회로를 그릴 수가 있겠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자, 단락 시험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하는 방법. 그때 전력계가 지시하는 게 뭐냐? 전압계가 지시하는 게 뭐냐? 전력계가 지시하는 게 뭐냐? 전류계가 지시하는 게 뭐냐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 자, 그러면 손실에는 철손이 있고 동손이 있죠. 가장 많은 손실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손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효율. 자, 효율은 변압기에서의 이 효율은 문제가 꼭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율 2타는 당연히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입력분의 출력이 됩니다. 입력분의 출력. 자, 변압기의 정격은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죠? 우리는 2차 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2차 측은 바로 부하 측이면서 출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변압기의 효율은 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력을. 그래서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으로 적게 되면 P, 출력이 P죠, 그냥 플러스 손실 PL 분의 출력 P. 100분율로 하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지만 100분율 100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실에는 제일 많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철손 PI 플러스 동손 뭡니까? M제곱 PC. 그렇지 않습니까? 동손 M제곱 PC분의 P가 된다. 자, 여기에서 M이라고 하는 것은
M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을 뜻하는 거죠. 그죠? 부하율. M. 자, PC는 변압기가 풀 가동됐을 때의 손실인 전부하 동선입니다. 전부하 동선. 그래서 이 PI라고 하는 것은 철손. M제곱 PC라고 하는 것은 동선입니다. 동선. 자, 그러면 언제 최대 효율이 되느냐? 최대 효율 조건이라는 게 있더라. 그죠? 언제 최대 효율이 되느냐? 이것은 바로 부하손과, 그러니까 즉 무부하손과 뭐가 같을 때? 부하손이 같을 때. 자, 무부하손을 다른 말로 고정손이라고 하죠. 고정손과 부하손을 변한다라고 해서 가변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되고요. 고정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철손이죠. 가변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동손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쓰면 PI와 equal M제곱 PC가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하더라. 그렇다면 요 식을 통해서 최대 효율이 되는 부하율은 최대 효율 시 부하율이 있더라고요. 최대 효율 시 부하율 M은 루트 PC분의 PI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작성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철소는 변하지 않는 거고 동소는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부하시에 경부하라고 하는 건 부하가 적을 때 경부하시의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별로 없기 때문에 M의 값이 작을 때입니다. M의 값이 작다는 얘기는 동손이 어떻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부하시 최대 효율이 되려면 동손이 감소하기 때문에 똑같이 철선도 감소해서 운전하게 되면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최대한 이 동손과 철선을 같을 때 운전하게 되면 최대 효율을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식과 요 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부하율을 여러분들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하율. 자, 이 변압기 효율을 얘기할 때 이 부하율은 변압기 용량분의 지금 운전 용량입니다. 예를 들어 변압기 용량이 100인데 이 변압기 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80만큼 사용한다면 부하율은 100분의 80인 0.8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전력공학에서 또 부하율 똑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그 부하율이랑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하율은 변압기 용량에 대한 지금 현재 변압기가 가동 중인 용량을 부하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실, 효율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변압기에 대한 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